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마지막에 아버지랑 딸이 꼭 만나야 하는 거야? 만나야지.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이런 영화가 해피엔딩이 아니면 좀 곤란하잖아. 하지만 생각해봐. 그 아버지와 딸은 서로 못 본 채로 수십 년을 떨어져 살았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만나는 건 겨우 10분 정도야. 그 10분으로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거야? 그런가? 저 딸이 만약에 아버지가 오기 1시간쯤 전에 죽었다면 말이야. 그러면 저 아버지와 딸은 엄청나게 불행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산 셈이 되는 건가? 운이 좋아서 딸이 죽기 전에 딱 10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그 수십 년의 인생에 갑자기 의미가 생기는 거고?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되게 안타깝잖아. 누구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만나지도 못하면. 우주알이 몸에 들어오면 이런 점이 참 안 좋아. 왜냐하면 어떤 만남이 어떻게 끝이 날지 뻔히 보이거든. 그런데 어떤 관계의 의미가 그 끝에 달려있는 거라면 안 좋게 끝날 관계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 그 끝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과정이 아름답고 행복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 좋게 끝나? 여자가 물었다. 너는 어떤 게 좋아? A. 약간 짧지만 완벽하게 기승전결이 되고 아련한 마음으로 헤어지는 인연. B. A하고 똑같은 기간을 보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추가되는데 끝날 때 굉장히 안 좋게 끝나는 관계. 시간이 얼마나 추가되는데? 글쎄, 하루 정도라면? 그렇다면 A지. 하루 차이가 뭐 중요한가. 다 끝나더라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게 중요하지. 예, 뭐 다른 작품은 굉장히 서사적인 작품인데 네. 이 작품은 좀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서정적인 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런 작품을 쓰게 된 계기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제가 좀 서사적인 작품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좀 서정적인 거 써보고 싶었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좀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 예, 이런 거 쓸 수 있다 나도.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뭐 과시 그런 건 아니고 예. 좀 내적인 욕망 쪽이었습니다. 예. 제가 스스로 이제 여객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크루즈에서 쾌속선 정도까지는 해보고 싶다. 예. 그 넘어서 뭐 유조선 요트까지 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많은 독자들을 이제 싣고 가는 배라 치면 이렇게 빠르게 싣고 가고 싶기도 하고 독자들이랑 같이 이제 뉘엿뉘엿 가는 뭐 그런 항해도 하고 싶고 요 안에서 이제 저의 스킬이랄까요? 테크닉이랄까요? 이런 거 쓰면서 다듬어서 나중에 좀 이제 걸작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작품 소재를 그 아내분이 좀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들었는데 네. 예, 어떤 건가요? 네. 아내가 저기 자기 고등학생 때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다른 어떤 A라는 아내 친구가 B에게 네가 옛날에 C를 왕따 시킨 거 기억이 나느냐 했더니 B는 펄쩍 뛰면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기억을 전혀 못 하더라는 거예요. 기억이 달라서 자기의 개인 서사도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왕따를 당한 피해자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정말 상처가 되는 일이었을 거고요. 그런 거가 요거의 이제 소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약간 좀 이게 우주알 아까 그런 게 나오던데 보니까 네. 약간 SF 장르에 속하는데 네. 뭐 처음에 출발도 SF를 하셨고 네. 예. 첫 직업은 기자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건설회사를 잠깐 다녔었습니다. 5달쯤 다니다가 사표를 내고 다시 언론고시를 공부. 언론고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시동실에서는 인기 작가였나요? 아마 그 SF 동호회나 이런 데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인기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아, 인기 작가는 거기서 아니고 네. 화이텔 이제 PC통신에 보면은 예. 조회수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시판들이 있었고요. 네. 이게 또 전문 용어의 전문 설명인데 예. 썸머 게시판?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었고 저는 거기서 활동하지 않았고 아 예.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 자체가 적은 네. 그 동호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과학소설 동호회라는 곳이었고 그때 이제 그 출신으로 지금도 글 쓰는 분 꽤 있습니다. 예. 듀나님이 제일 대표적이고 예. 김창규 작가님도 하이텔 과소동 출신이고 예. 송경아 작가님도 거기 이제 종종 오셔가지고 채팅방 같은 데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SF 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네. 어떤 장점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런 이제 기억이라든가 예. 뭐 용서하는 거에 관련한 아이러니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 굉장히 비인간적이랄까? 초인간적이랄까? 시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 보면은 그 아이러니가 더 두드러질 것 같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주알이라는 어떤 장치를 생각을 했고 그게 몸에 들어온 사람은 시간을 예. 우리처럼 겪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겪는 어떤 그런 사람이다. 라고 SF적인 장치를 하니까 더 인간적인 아이러니가 두드러진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 예. 그 몸이라든가 그런 시간에 대한 좀 의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시간을 좀 정의를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예. 다 어떤 스토리텔링 애니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누구나 다 조금씩 다 이야기꾼이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다 어떤 이야기로 파악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작에서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를 이야기꾼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제일 근본 요소 같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인간적인 거고 만약에 정말 외계인이나 시간여행이 가능한 어떤 존재가 보면은 전혀 우리를 이야기로 생각을 안 할 것 같거든요. 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아스타틴. 조종석으로 돌아갔더니 아스타틴파 우두머리가 그때까지도 전화를 끊지 않고 나를 기다리는 중이다. 조금 전에 발표한 쇼킹한 뉴스의 헤드라인 홀로그램들이 그의 머리 주변을 떠다니고 있다. 저희에게는, 가련한 저희 같은 것들에게는 초인이 필요합니다. 나를 본 아스타틴파 우두머리가 애원한다. 하지만 초인에게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죠. 우주선에 시동을 건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우리를 이끌어준단 말입니까? 아스타틴파의 우두머리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은 표정이다. 스스로 이끌어 가십시오. 영상전화 강제 종료. 목성권과 토성권의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미안한 마음도 없다. 그들은 살 길을 찾을 것이다. 아스타틴 머신을 다루는 법을 익힐 것이다. 아예 꺼버리는 것도 괜찮은 해결책이고. 에오스를 닮은 여자에 대해서는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 매력적인 여자다. 괜찮은 연인을 만나고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나를 향한 프로그램된 애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 역시 프로그램 이상의 존재다. 그녀 안에도 많은 가능성이 있다. 활주로 주변에는 돌연변이 나노머신이 뭉쳐져 생긴 검은 고드름들이 유난히 많다. 우주선이 밤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한다. 고드름들이 툭툭 끊어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가니메데의 도시들이 반짝거리며 멀어진다. 단숨에 가니메데의 대기를 뚫고 날아오른다. 목성 중력권을 벗어난다. 그 아스타틴은 SF 소설인데 그 SF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나한테 SF는 뭐다? 뭐 이런 게 좀 있으세요? 네. 뭐 제가 좋아하는 장르죠. 제가 예. 좋아하는 장르인데 제가 좋아하는 장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뭐 추리소설도 좋아하고 SF도 좋아하고 논픽션에 굉장히 애정이 커가지고 예. 논픽션 작가가 논픽션으로도 좀 성과를 올리고 싶고요. 추리소설, 스릴러, 로맨스 작가들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뭐 문단문학 작가, 뭐 본격문학 작가들이 이야기 풀어가는 방식이랑
그리고 SF 판타지 작가들이 주목하는 어떤 소설의 어떤 요소가 예. 저는 되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장르 구분의 기초라고 보는데 우리가 흔히 장르 소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두 종류로 또 나눌 수 있는 것 같고 예. 그게 이제 추리, 로맨스, 스릴러는 한 묶음이고 SF 판타지가 좀 다른 묶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SF를 좋아했고 썼기 때문에 이런 면이 강화된 그래서 다른 지금의 다른 소설을 쓸 때도 그런 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배경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SF랑 판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이 장르 작가들은 소위 세계관 구축이라고. 세계관 얘기하죠. 구축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대신에 어떤 인물에 예. 흔히 남들만큼 관심이 이제 본격 문학 작가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인물이 얄팍하다 이런 비판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애초에 세계관, 배경에 신경을 쓰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 비판이 뭐 그렇게 썩 전곡을 찌르는 비판 같지가 않아요. 반면에 이제 문단문학 작가들이 SF적인 기법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작품들을 볼 때 아, 이건 SF 팬들이 싫어할 것이다. 왜냐하면 배경이나 세계관이 너무 일관성이 없거나 너무 클리셰 범벅이라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소설들이 되게 배경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배경에 관심이 많은 작가죠. 한국 사회에 관심이 많은 작가고 이런 감각을 익힌 게 출발을 SF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감각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SF적 어떤 방법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 세계에서 실험하고자 하는 것이 일종의 작가적 지금 의도인가요? 그 정도로까지 제가 SF에 투신한 작가는 아니고요. 예. 그 어렸을 때 SF를 되게 좋아했던 소년이고 지금도 SF를 좋아하는 중년이고 그래서 많이 읽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독자들에게 새로운 거를 보여주거나 배경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배경으로 뭔가를 만들 때에는 뭐를 유념을 해야 된다. 어떤 내적인 일관성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이런 걸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걸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댓글 부대라든가 우리의 소원은 전쟁이라든가 뭐 금음두 안에서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설명이 안 됐을 때 또는 제가 어떤 세계관을 배경을 세계를 하나 만들었을 때 그 세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면 안에서 이거를 극단으로 어떻게 밀어붙이는지 SF에서 흔히 하는 실험들이죠. 그거를 세계를 극단으로 밀어붙일 때 나오는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 요소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죠. 예, 저는 그 장경민 작가 작품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 굉장히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오늘 좀 궁금증을 해소한 그런 기분입니다. 예.